제 친구 정말 멋있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성을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어때요? 안녕하세요, 말버스입니다.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결혼식 사회를 잘 볼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결혼식, 친한 친구가, 아끼는 친구가 부탁을 하는데 또 거절을 할 수는 없고, 막상 또 사회를 보자니 사회 경험은 없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참 막막합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영상만 딱 주목하고 열심히 실천만 하셔도 결혼식 사회를 잘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 정도의 이 중요한 포인트들을 이야기할 테니까 한번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출발해 볼게요. 제가 지금까지 결혼식 사회를 보면서 일단 경험이 부족하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좀 아쉬운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아쉬운 점이 뭐였냐면 너무 진심 어린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대본을 읽기에 급급하다는 거죠. 물론 대본을 읽게 되면 실패할 확률은 적겠습니다만, 우리가 원하는 정말 어떤 멋있는 사회의 느낌을 보여주기란 어렵습니다. 여러분도 대본을 그냥 달달달달달달, 아니 대본을 그저 읽기만 하는 그런 결혼식 사회는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좀 더 내 친구를 위해서 성심성의껏 내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대본은 이제 그만, 제발 그만. 대본의 필요성은 순서를 그저 아는 것에만 딱 의미를 두자는 거예요. 그 외에 거기에 써있는 이 말들은 내 진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진심 어리게 이야기를 해주시라는 거죠. 이 대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늠름한 신랑이 뒤쪽에서 입장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이렇게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그대로만 읽게 되면 어떻습니까? 아, 저 사람 그냥 거기 앞에 써 있는 대본 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마추어이고 처음이라서 그런 대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만의 대본을 만들면 됩니다. 그 정도의 노력은 해줘야죠. 이 축가를 부르는 사람들은 노래 연습을 하고, 축사 연습을 하는 사람들은 편지라도 쓰잖아요. 사회자, 여러분들도 쓰셔야죠. 대본을 쓰란 얘기입니다. 대본을 써주시는 거예요. 초반에 양가 어머님들이 입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양가 어머님들께서 버진로드 앞에 서 계실 때 얼마나 만감이 교차하실까요? 그분들의 심정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멘트를 한번 해보는 거죠. 참 먼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순간, 그 순간이 마냥 좋은 일만은 있었지 않았을 겁니다. 힘든 날도 많았을 것이고 참 다양한 날들이 많았을 텐데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순간으로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내 아이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동반자를 만나 이 길로서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 멋진 발걸음, 그 시작을 우리 두 어머님들께서 밝혀주시겠습니다. 두 어머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이러면 어떻습니까? 그쵸? 박수가 터져 나오겠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진정성이요. 진짜 담고자 하는 이런 진정성인 멘트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그분들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까, 부모님이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를 한번 적어 보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멘트만으로도 어때요? 감동이 밀려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죠. 신랑, 늠름한 신랑이, 물론 늠름합니다. 오케이, 알겠어요. 늠름하고 멋있고 알겠는데, 여러분이 담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시라는 거죠. 어렸을 적에 제가 봐왔던 우리 신랑은 참으로 장난기 많고 항상 재미를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랑 있을 때마다 맨날 웃고 재밌게 떠들고 말이야, 그러기 바빴던 저희 둘이었는데, 어느덧 저도 결혼을 하고 제 친구를 이렇게 신랑으로서 저렇게 멋진 모습으로 서 있는 제 친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 친구 정말 멋있는 친구입니다. 앞으로 잘 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와 환호성을 부탁드립니다. 신랑 입장! 어때요? 지금 앞서 이야기한 멘트는 지금 바로 한번 즉흥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멘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멘트들은 사전에 내가 이 친구와의 추억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친구는 나한테 어떤 사람인지, 뭐 진부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봤던 어떤 책의 글귀 중에 좋았던 글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겠죠. 제가 실제로 제 친구에게 했었던 멘트 중에는 그런 멘트도 있었어요. 책에서 보니 사람의 인생은 크게 4가지 챕터가 된다고 합니다. 4분의 1, 4분의 1씩일 텐데요. 그 중에 한 4분의 1, 한 챕터는 바로 저기 있는 제 친구와 함께 한 시절일 겁니다. 저의 챕터 1, 지영이 입장했겠습니다. 신랑 입장! 뭐 이런 식으로 멘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멘트는 아니었는데 뭐 이런 어떤 뉘앙스들, 여러분들만의 진심 어린 그런 멘트들을 넣어주시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훨씬 더 멋진 사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있는 사회자, 프로페셔널한 사회자가 될 수 있는 이 2번째 꿀팁은 분위기에 어울리는 톤과 억양을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이 사회자라고 했을 때 사회자가 이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책을 읽듯이 계속 그냥 똑같은 톤으로만 이야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들도 지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힘있게 읽어줄 때는 힘있게, 그리고 좀 더 잔잔하게 해줄 때는 잔잔하게, 그 느낌에 맞춰서 톤앤 매너를 지켜주시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 뭐 역시 또 대본을 읽기에 급급해서 똑같은 느낌으로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너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맞게 이 톤을 조금 더 변화를 시켜주시란 얘기죠. 뭐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뭐 양가 어머님 입장, 아니면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양가 어머님 인사, 뭐 행진, 이런 어떤 각각의 포인트, 단락단락해서 그 분위기에 맞게 양가 어머님이 입장하시는데 무슨 군대 입장하듯이 양가 어머님 입장! 뭐 이러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조금 더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양가 어머님 입장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이건 뭐 무조건 기합을 넣어서 양가 부모님 입장! 뭐 이렇게 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대신 우리의 신랑이 입장할 때는 조금 더 힘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랑 입장! 신랑 입장!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할 땐 좀 더 다정한 목소리로 신부 입장, 뭐 이런 식으로 톤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릴 때 그 순간에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신부가 울기도 하잖아요. 그만큼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란 말이죠. 그런 감동적인 순간에 어울리게 양가 부모님께 인사, 좀 더 차분한 목소리로 해주시는 거고요. 마지막에 행진을 할 때는 앞날을 응원한다는 의미로 파이팅을 넣어주셔야죠. 신랑 신부 행진, 신랑 신부 행진, 힘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회자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그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어울리는 분위기를 연출하게 만드는 게 사회자잖아요. 그만큼 사회자의 목소리, 이 억양에 따라서 청중들의 분위기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걸 같이 맞춰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톤앤 억양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사회자의 애드리브입니다. 보통 애드리브라고 하면 저는 지금 애드리브 넣을 여유가 없어요. 안 돼. 못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애드리브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재미를 더한다? 물론 맞습니다. 근데 이 재미를 더함과 동시에 내가 생각하는 지금 현재에 어울리는 표현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가 대화를 할 때도 비슷한 공통점이 있을 때 왜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저 사람 약간 좀 메시인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뭐 달리기가 굉장히 빠르다. 뭐야? 이봉주야? 뭐야? 뭐 이런 멘트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깨가 막 이렇게 크다. 뭐야? 줄리엔강이야?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슷한 느낌의 사람을 우리가 비유하듯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게 애드리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치 이 상황은 이런 상황과 같다라는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한 번은 제 영상에도 있습니다만 이 신랑이 입장했을 때 이런 애드리브를 던지곤 했습니다. 신랑 입장. 신랑이 버진로드를 걷다가 이 괴성을 지르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굉장히 멋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신랑이 입장할 때 마치 어떤 레슬링 선수의 포효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재밌게 웃죠.
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 이렇게 웃음에 대한 욕심, 웃음에 대한 강박 때문에 이런 멘트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멘트 뒤에는 항상 긍정적인 포장을 함께 해줘야 된다는 거. 레슬링 선수처럼 아주 늠름하고 멋있는 신랑이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런 멘트를 같이 넣어주는 거죠. 오해하지 않게. 너무 그냥 장난식으로만 이렇게 사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재치, 위트 정도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라는 거죠. 그리고 뭐 비슷한 예로 신랑이 요즘 뭐 축가 많이 부르잖아요. 신랑이 내 친구고 그리고 축가를 부른다. 근데 중간에 뭐 음이탈이라도 났어요. 그러면은 그 음이탈 난 상황을 가지고 또 멘트를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야, 이거 반칙인데요. 이거 스킬을 사용을 하셨는데 전문 용어로 삑사리라고 하죠. 삑사리를 사용해서 아주 재미를 연출해 주셨는데 사실 제 친구가 진짜 김범수 뺨치도록 정말 노래를 잘하는 친구인데 오늘따라도 긴장을 유난히 해 보이는 모습 어찌나 귀여운지 여러분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긴장 많이 했겠어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이렇게 마지막에는 꼭 이렇게 포장을 잘 해서 예쁘게 마무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저 우기기에 급급한 건 이 좋은 사회가 아니에요. 항상 마무리를 잘 지어주셔야죠. 어떠세요? 이제 결혼식 사회 잘 보실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난 안 될 것 같은데 나 그냥 대본 그냥 줄줄줄줄 외워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대본 쓰는 거 그리고 이 대본을 읽는 거에만 너무 갇혀 있지 마시고 말을 해보세요. 말하면서 연습을 해야 말하기가 늡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시뮬레이션으로 연습을 많이 해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결혼식 사회 이제 잘 볼 수 있겠죠? 저 갑니다. 이제 갈게요.